프롤로그 기술자의 고백.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가? 같은 선풍기, 같은 방, 그런데 어떤 집은 전기세가 2만 원, 어떤 집은 12만 원. 그 차이, 바로 선풍기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전국 2만 가구 넘게 에어컨과 선풍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해온 기술자 김현수입니다. 올해 여름,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더울까요? 에어컨을 안 틀자니 덥고, 틀자니 전기세가 무섭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기세는 낮추고, 체감 온도는 4도 이상 떨어뜨리는 진짜 여름 생존 기술을 담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꿀팁이 아닙니다. 제 직업 인생 30년이 담긴 기술 노트입니다. 제 일장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바꾸는 원리. 여름이면 선풍기를 틀죠. 그런데 바람이 더 더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뜨거운 공기를 그대로 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 공기가 이미 후끈한데 그걸 선풍기로 돌린다고 시원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1. 얼음을 선풍기 앞에 놓아라.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을 가득 담는다. 선풍기 앞 30cm 거리, 딱 그 지점에 놓는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며 차가운 수증기를 끌고 와 전체 공기를 바꾼다. 마치 즉석 에어컨처럼 바람이 변합니다. 방법 2. 페트병 얼음 활용법. 물을 넣은 페트병을 냉동실에 얼린다. 선풍기 앞에 놓으면 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 보너스 팁. 젖은 얇은 수건을 얼음 위에 살짝 덮으면 증발 냉각 효과가 2배. 체감 온도 3, 4도까지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술자의 팁. 가장 효율적인 위치는 선풍기 앞 30cm, 그리고 수건은 너무 두껍지 않게. 제2장 선풍기 뒤를 활용하라. 바람의 흐름을 바꾸는 기술. 사람들은 대부분 선풍기 앞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여름철 고객 댁을 방문하며 가장 많이 목격한 장면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선풍기가 떡하니 서 있고 그 앞에 얼음을 두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놓은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선풍기 뒤쪽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앞만 보지만 선풍기의 바람은 이 뒤에서 시작됩니다. 선풍기의 구조를 이해하자. 선풍기는 단순한 기계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공기 흐름을 흡입하고 밀어내는 장치입니다. 즉, 뒤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죠. 그렇다면 뒤쪽 공기 자체가 차갑다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은 당연히 더욱 시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기술입니다. 방법,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을 부착하다. 요즘 대부분의 집에는 택배가 자주 옵니다. 그중 냉동, 냉장 식품을 시키면 함께 오는 것이 있죠.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이 아이스팩, 보통은 버리거나 냉장고에 몇 개 던져두기 마련인데 사실 이게 여름철 최고의 에너지 절약 도구입니다. 설치 방법.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충분히 얼린다. 선풍기 뒷면 공기 흡입구에 고정한다. 고무줄, 끈, 테이프 등 무엇이든 사용 가능. 물이 흐르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감싸는 것 잊지 말 것. 아이스팩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을 얼려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바람 전체가 균일하게 시원해진다. 앞에 얼음을 두는 방법은 바람의 일부만 차가워집니다. 즉, 바람을 지나가는 순간만 시원하고 뒤쪽 바람은 여전히 더운 공기를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선풍기 자체가 처음부터 차가운 공기를 흡입한다면
바람의 전체 흐름이 시원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건 선풍기의 성능을 2배, 아니 3배로 끌어올리는 셈입니다. 기술자의 현장 경험, 어르신 댁의 극적인 변화. 작년 여름, 경기도 안산의 78세 이모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선풍기가 도무지 시원하지 않다며 전화를 주셨죠. 현장에 가보니 선풍기 앞에는 커다란 얼음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전체가 후끈했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아이스팩 2개를 얼려 선풍기 뒤에 고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 바람이 갑자기 바뀌네. 이거 기사님만 아는 비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30년 현장의 비밀 레시피였습니다. 주의사항 및 보너스 팁. 아이스팩이나 생수병은 물기 제거 필수, 감전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른 천이나 비닐로 감싸야 합니다. 2개 이상을 번갈아 사용하면 24시간 쾌적 유지 가능. 아이스팩은 재사용 가능하므로 몇 년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선풍기의 상식을 뒤집어라. 이 방법은 단순한 시원함을 넘어서 전기세 절감 플러스 공기질 개선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넓은 거실, 식탁, 가족 모임 장소에서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선풍기를 단순히 앞으로만 보지 마세요. 공기의 시작은 뒤에서 오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술자처럼 선풍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앞에는 얼음, 뒤에는 아이스팩 이 조합 하나면 리모컨 없는 에어컨이 완성됩니다. 제3장 바람을 바꾼다. 잠이 달라진다. 여름밤 공기순환 전략.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름밤은 제대로 된 바람 한 줄기가 모든 걸 바꿉니다.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잠 못 이루는 여름밤입니다. 땀이 끈적거리고 이불이 몸에 달라붙고 새벽에 땀에 젖어 깨게 되는 악몽 같은 시간. 하지만 바람의 방향 하나만 바꾸면 그 악몽이 사라집니다. 원리, 더운 공기는 내보내고 시원한 공기를 들여온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리면 바람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안 시원한 거 아니에요? 그 질문, 기술자로서 수십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한 밤, 선풍기는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 밤에는 반대로 해야 할까? 낮 동안 햇볕에 데워진 집안은 뜨거운 공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해가 진 후, 외부 공기는 점점 식기 시작하죠. 이때 중요한 건 바로 공기 밀도입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 자연 원리를 이용해 우리는 방 안에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고 바깥에 시원한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전략, 창문 2개와 선풍기 하나로 공기 흐름을 완성하라. 1. 창문을 2곳 이상 연다. 하나는 선풍기를 둘 창문, 배출용. 하나는 공기를 들여올 창문, 유입용. 2. 선풍기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고정. 선풍기를 밖을 향하게 돌려 뜨거운 공기를 강제로 밀어낸다. 그러면 반대편 창문으로 시원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3. 창문 위치는 대각선이 가장 좋다. 예. 남쪽 창과 북쪽 창을 동시에 활용 대류 흐름 극대화. 이건 그냥 팁이 아닙니다. 공기순환의 물리 법칙을 적용한 집 전체의 체질 개선입니다.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오후 9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낮을 때, 특히 비 온 다음 날 밤. 주에, 낮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바깥 공기가 더 뜨거워서 오히려 더 더워집니다. 실제 사례, 땀으로 잠 못 자던 75세 반 여사의 변화. 서울 마포에 사시는 반 여사님은 작년 여름 매일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에어컨은 전기세 걱정에 꺼두고
선풍기만 틀어 놓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조언드린 건 하나였습니다. 선풍기를 창밖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반대편 창문을 열어두세요. 30분만 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날 밤, 반 여사님은 처음으로 새벽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이게 진짜예요?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기술자의 팁, 창문과 선풍기 배치는 이렇게. 공간 유형, 추천 배치, 작은 원룸, 창 하나에 선풍기 바깥향, 출입문 살짝 열기. 일반 가정집, 거실 창 선풍기 바깥향, 안방 창 유입. 주택, 마당 창문 선풍기, 반대방 창 유입. 결론, 잠들기 1시간 전, 바람을 리셋하다. 하루 종일 뜨거워졌던 집을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바람으로 리셋하면 체온이 내려간다. 습기가 빠져나간다. 숨쉬기가 편해진다.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 전기 하나 안 쓰고도 침실을 호텔급 시원함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제4장 내 몸이 에어컨이 되는 방법.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내 몸이 뜨거우면 그 시원함은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30년 동안 여름철 냉방 기술을 연구해온 제 경험상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기계가 아니라 별표 내 몸의 상태 별표입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여름엔 우리 몸 자체가 열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찬바람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선풍기가 아닌 내 몸부터 식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수건, 반돈 영원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감는 것입니다. 적용 부위, 목 뒤, 손목 안쪽, 무릎 뒤, 발목 안쪽. 이 부위들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흐르는 지점으로 차가운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여 체온을 낮춰줍니다. 사용 방법. 수건을 찬물에 적신 후 꽉 짜서 물이 흐르지 않게 한다. 해당 부위에 부드럽게 감싼다. 선풍기 바람을 쐬며 수건이 마르도록 한다. 수건이 마르는 동안 그 증발 과정이 피부 열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금방 식은 느낌이 드는 거죠. 팁. 찬물보다 얼음물에 적시면 지속력이 2배. 면 수건이 가장 효과 좋음. 수면 30분 전 사용하면 숙면에 큰 도움. 실제 경험담 수면을 바꾼 수건 한 장. 부산에 사는 76세 정 여사님은 매년 여름마다 수면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선풍기도 틀고 창문도 열고 방도 환기했지만 땀 때문에 밤잠을 자주 깨는 게 고민이었죠. 제가 추천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잠들기 전 목에 찬 수건 하나 두르세요. 이틀 후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그 수건 한 장이 제 여름을 바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쿨링 스프레이 젖은 수건이 싫다면? 모든 분들이 수건을 몸에 감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예민한 피부이거나 옷이 젖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건 바로 별표 에탄올이나 멘톨이 함유된 쿨링 스프레이 별표입니다. 사용법. 팔, 다리, 뒷목 등에 가볍게 뿌린다. 바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증발 반응으로 급속 냉각. 장점. 젖지 않은 옷 걱정 X. 빠르게 건조된 즉각 시원. 20에서 30분간 효과 지속. 한마디로 내 몸에 직접 뿌리는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주의사항. 얼굴엔 절대 금지. 눈, 코에 들어가면 위험. 민감 피부 테스트 필요. 팔 안쪽에 먼저 시도.
하루 3-4회 이내 과다 사용 시 자극 가능. 기술자의 팁, 현장 전용 쿨링 세트. 저는 여름철 출장 갈 때 항상 가방에 2가지를 넣고 다닙니다. 작은 쿨링 스프레이 하나, 접이식 얇은 수건 하나. 현장에서 땀이 흐르면 스프레이로 식히고, 고객 상담 중에 목에 수건 하나 두르면 말 그대로 몸이 에어컨이 됩니다. 과학적 배경, 피부 냉각의 원리. 우리 몸은 외부 온도에 반응하여 땀을 증발시키며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증발을 유도하면 뇌는 시원하다고 느끼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열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즉, 찬물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는 몸의 자연 반응을 도와주는 도구인 셈입니다. 결론, 바람은 기계가 만들고 시원함은 몸이 완성한다. 에어컨도 좋고 선풍기도 훌륭하지만 진짜 시원함은 별표 내 몸의 열을 다스리는 것 별표에서 출발합니다. 수건 하나, 스프레이 하나면 어떤 더위에도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엔 내 몸이 곧 에어컨이다. 제5장 바람이 답답한 이유, 습도의 배신.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더울까? 땀은 줄줄 나는데 왜 안 마르고 더 끈적할까? 제가 여름철 고객 댁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질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별표 기온이 아니라 습도 별표입니다. 불쾌지수의 진짜 범인은 온도가 아닌 습도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온이 30도야, 더워 죽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기온이 아닌 습도, 즉 공기 중 수분 농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온 30도, 습도 50% 견딜 만함. 기온 28도, 습도 80% 숨 막히고 짜증남. 똑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땀이 마르지 않고 피부에 수분이 남아 열이 배출되지 않아 몸이 뜨거운 상태로 계속 유지됩니다. 현장 사례. 바람이 답답하다는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72세 박순자 어르신은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선풍기 상태는 멀쩡했습니다. 전력도 정상, 날개 회전도 이상 없음. 바람도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꺼낸 작은 습도계를 보니 숫자가 말해주더군요. 85%. 전날 비가 왔고 창문을 닫은 채로 하루 종일 계셨던 탓에 공기 중 수분이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어르신은 바람이 갑자기 시원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습도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기술자의 습도 체크리스트. 선풍기 바람이 눅눅하게 느껴진다. 옷이 몸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이 축 늘어진다. 땀이 잘 마르지 않는다. 이럴 때는 반드시 습도계를 확인하거나 피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결법 1. 제습기 사용.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요즘 제습기는 기능도 다양하고 하루 몇 시간만 작동시켜도 방 안 공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습도 50에서 60%를 유지하면 선풍기 바람이 날카롭고 시원하게 느껴짐. 수면 질 향상. 피부 트러블 감소. 곰팡이 예방. 해결법 2. 전통적인 습도 제거법. 어머니들의 지혜. 제습기가 없는 경우 제가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1. 신문지. 구겨서 방 구석이나 옷장 안에 넣기. 습기를 흡수하며 냄새 제거도 가능. 하루 1회 교체 시 효과적. 2. 수. 작은 그릇에 넣어 거실이나 침실에 두기. 공기 정화 플러스 습기 제거.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말리면 재사용 가능. 3. 굵은 소금. 접시에 담아 방 안 곳곳에 배치. 습기를 흡수하며 점차 녹음.
녹으면 교체하면 됨 저비용 고효율. 습도가 높으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 증상. 영향. 곰팡이 발생. 호흡기 질환, 피부 트러블 유발. 진드기 번식. 알레르기, 가려움증 증가. 옷 눅눅함. 불쾌감, 냄새, 세균 증식. 수면 질 저하. 체온 유지 실패로 뒤척임 증가. 습도 하나 잡는 것만으로 건강, 위생, 냉방 효율, 수면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선풍기의 진짜 성능은 공기의 질이 만든다. 같은 선풍기를 쓰더라도 습한 방에선 눅눅하고 답답, 건조한 방에선 날카롭고 시원합니다. 기술자는 바람을 다루기 전에 공기 전체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습도를 잡는 순간 선풍기는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됩니다. 제6장 할머니의 변화, 시원함을 되찾은 하루. 기사 양반, 이 바람.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시원함이에요. 78세 김복순 할머니의 말씀 중에서 여름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7월 말, 서울 구로구의 한 오래된 빌라에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약했고 그 안엔 지친 숨결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선풍기를 틀어도 땀이 멈추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이 방은 숨이 막혀요. 현장에 들어서며 느낀 공기. 문을 여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은 습기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풍기는 이미 최대 풍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람은 무기력했고 할머니의 이마는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는 선풍기가 아니었다. 기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풍기 회전 정상, 바람 세기 정상, 전원 안정적, 실내 온도 29.5도, 실내 습도 87%.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선풍기가 아니라 방 안 공기입니다. 즉시 적용한 3단계 조치. 한 공기 흐름 재설정. 창문 2개를 열고 선풍기를 밖으로 향하게 배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반대편에서 시원한 공기 유입. 이 습도 저감. 구겨진 신문지 여러 장을 방 구석에 배치. 작은 그릇에 소금 담아 진열장 위에 올림. 수건으로 창틀의 결로 수분 제거. 3체온 직접 냉각. 찬물에 적신면 수건을 목 뒤와 손목에 감아들임. 부드럽게 선풍기 바람을 정면이 아닌 옆으로 쐬게 함. 단 30분 후 방은 바뀌고 표정도 바뀌었다. 30분이 지나자 방 안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습도는 87% 별표 67% 별표로 감소. 공기는 뽀송하고 산뜻해졌으며 선풍기 바람은 선명하게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김복순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기사 양반. 창문 하나 열고 수건 하나 감았을 뿐인데 숨통이 트이네요. 사람 살 것 같아요. 할머니의 고백 우리가 잊고 살던 감각. 그날 밤 설치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여름이 좋아서 밖에 나가 뛰어다녔는데 나이 들고 혼자 되니 여름이 무섭더라고요. 숨이 막히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냥 괴로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술자라는 직업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저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기술자, 그것이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 공감과 관찰. 이 사례는 제게 말해줬습니다. 전기기계만 보지 마라. 공기 흐름, 습도,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작은 조치가 사람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결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함이다. 에어컨이 없다고 여름이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풍기 하나, 수건 하나, 창문 하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시원한 여름을 만듭니다. 기술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숨을 되찾아주는 따뜻한 도구다. 제7장 바람 플러스 습도 플러스 체온 깊은 잠의 방정식. 시원함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람, 공기, 그리고 몸이 모두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잠도 찾아온다. 30년 동안 수많은 여름밤을 지켜본 기술자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풍기만 있다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깊게 자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람의 방향, 공기의 상태, 내 몸의 반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비로소 사람은 숙면에 빠질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1. 바람의 설정 방향 플러스 밀도. 바람의 방향을 바꾸자. 밤에는 바깥으로 향하게 더운 공기 배출. 잠들 땐 직풍 금지 피부 건조, 근육 경직 유발. 45도 각도 사이드 바람 순환 효과 플러스 피부 자극 없음. 바람의 밀도를 높이자. 앞엔 얼음, 뒤엔 아이스팩. 바람 온도 자체를 3-4도 낮추는 핵심. 바람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방향성과 냉각력이 핵심입니다. 2. 습도의 조절, 공기질을 바꾸는 열쇠. 이상적인 실내 습도 50에서 60%.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쾌지수 급상승. 선풍기 바람이 눅눅해지고 땀이 마르지 않음. 조치 방법. 장점. 비용. 제습기 사용. 빠름, 정밀 조절 가능. 중간. 신문지, 숯, 굵은 소금. 저렴, 실용적. 낮음. 낮 동안 환기 플러스 밤엔 밀폐. 온습도 균형 조절. 무료. 공기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건 수분의 농도입니다. 3. 체온의 안정 몸이 느끼는 시원함의 기준. 신체 핵심 냉각 포인트. 목 뒤. 손목 안쪽. 발목. 무릎 뒤. 방법 비교. 방법. 효과 지속. 편의성. 추천 대상. 젖은 수건. 중간. 직접 다음. 예민하지 않은 분. 쿨링 스프레이. 짧지만 강함. 편리. 외출 전 불쾌감 클 때. 얼음 팩목밴드. 길고 강함. 무게 있음. 수면 전 장시간 사용 시.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내 몸이 뜨거운 엔진 상태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자의 추천. 여름철 깊은 잠을 위한 최종 셋업. 플레인 텍스트. 사우 체프친 애쉬웨이. 수면 1시간 전. 창문 2개 열기, 대각선 배치. 선풍기 창밖 방향 고정. 30분 전. 얼음 페트병 준비, 앞. 아이스팩 냉동 후 선풍기 뒤에 고정. 신문지와 소금 접시 배치. 취침 직전. 수건 찬물에 적셔 목에 감기. 오어 쿨링 스프레이 손목, 다리 사용. 선풍기 바람은 정면이 아닌 옆으로, 직풍 X. 할머니들의 여름이 바뀌는 순간. 제가 이 셋업을 적용한 가정에서 들은 가장 인상 깊은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냥 선풍기 틀었을 뿐인데. 예전엔. 지금은 잠이 오네요. 기술이라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기계나 복잡한 설정이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조정, 방향의 변화,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삶의 질 전체가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맺으며 여름을 다스리는 3요소 공식. 사우 체프친 애쉬웨이. 시원한 바람, 질 플러스 방향, 플러스 공기, 습도, 플러스 체온, 냉각. 수면의 질 향상 플러스 전기료, 절감 플러스 건강 유지. 에필로그 똑똑한 시니어, 여름을 바꾸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낸다는 건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0년을 전기와 함께 살아온 기술자인 저는 이제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여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과 함께 그 첫걸음을 걸었다고 믿습니다. 여름이 두려운 어르신들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는 것이 힘겹고 불안하게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방법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셨고, 그 결과 전기요금은 줄이고, 수면의 질은 높아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단 하나.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선풍기를 밖으로 돌리면 방 안이 시원해지고, 수건 하나 감으면 체온이 안정되고, 습도 하나 잡으면 바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닌 생활 속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여름을 선택하세요. 전기요금에 눌려 무더위를 참을 것인지, 아니면 똑똑하게 지혜롭게 여름을 누릴 것인지. 지금 바로 페트병 하나 냉동실에 넣어두고, 아이스팩을 모아두고, 창문을 열어 바람의 길을 만들고, 수건 하나로 몸을 달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여름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 여름이 힘든 가족,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못 트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숨통을 틔우는 한 줄기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지금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전기기술자 김현수.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자로서 여러분의 여름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두렵지 않은, 바람이 즐거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 없이도, 에어컨 없이도, 지혜만 있으면 시원한 여름은 가능합니다. 이제 당신도 똑똑한 시니어입니다. 감사합니다.